옛날 옛적 한국의 어느 산속 깊은 곳에 두억신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예산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영한 마을 중 하나로 손꼽혔다. 예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에 채워졌고 마을의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공동체 전체의 삶을 향상시켰다. 마을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다. 특히 이 연못에는 예산이 끊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마을 신령이 살고 있다는 믿음이 전해졌다. 해마다 마을 주민들은 연못 옆에 모여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고 이를 통해 마을은 계속 번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마을에 할당되었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잘못 배정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에 크게 당황했다. 예산이 없으면 그동안 쌓아온 마을의 발전이 퇴색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때 마을에 살던 한 지혜로운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노인은 예전의 전설을 떠올리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공동체의 힘을 응집시키자고 제안했다. 노인은 농부들에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곡물을 조금 더 생산해 저장하자고 독려했다.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을 모아 필요한 도구와 시설물을 수리하고 강화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근처 숲에서 나무 열매와 약초를 따며 마을의 식량 공급을 도왔다. 나중에 정부의 예산 오류가 해결되고 마을의 보상 차원의 추가 예산이 할당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예산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의료,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두억신이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능동적이며 자립적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이후로도 두억신이 마을은 매년 예산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키웠다는 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갔다. 이 이야기는 예산이라는 외부의 지원도 소중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렇듯 두억신이 마을은 현재도 한국 예산 지역 동화 속에서 자립과 함께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문경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하늘의 달빛이 가장 환하게 빛나는 어느 밤 문경의 깊은 숲속에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경의 산맥은 한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했고 그곳에는 여름이면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설 속에서 이고된 달빛의 여왕이라는 환상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달빛의 여왕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안개 속에서 내려와 숲을 지키는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문경 마을의 소녀 은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늘 이 전설 속 존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어릴 때부터 숲을 사랑했고 그 속에서 자라면서 나무와 꽃, 동물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특히 달이 가장 밝은 밤이면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보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도 밝은 달빛이 그녀의 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혼자서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들어 준 작은 등불을 들고 문경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조용했지만 달빛이 숲을 밝게 비추고 있어 은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은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 목소리를 따라갔고 어느새 숲의 한가운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로는 환상적인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달빛과 함께 부유하는 듯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달빛의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은 은하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은하는 겁을 먹지 않고 여왕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왕은 은하에게 다가와 자신의 존재와 이 숲을 돌보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숲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나 또한 이곳의 일부이지.
달빛은 모두를 비추며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 너도 이 숲의 일부이며 너의 마음이 순수하기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여왕은 말했습니다. 은하는 여왕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은하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숲을 방문하여 달빛의 여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은하는 숲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은하는 자란 후에도 문경의 숲을 사랑하며 그 전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전했고 문경의 숲은 계속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도 문경을 방문하는 이들은 깊은 숲속에서 은하의 이야기와 함께 달빛의 전설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밝은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숲을 찾아 전설을 느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의 작은 마을에는 전설적인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평범한 숲이 아니었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마법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숲은 항상 푸르고 아름다웠고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기묘한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소리를 대나무의 노래라고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중앙에는 고대 신들의 힘이 깃든 비밀 호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감한 마음을 가진 이만이 이 호수를 발견할 수 있고 호수의 물 한 컵을 마시면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궁금증 많은 젊은 소년인 지호가 그 전설을 듣고 대나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는 아이였고 그의 호기심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지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지만 모두가 그를 걱정했습니다. 지호야, 그 숲은 너무 위험해. 잘못하다가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혼자서라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날이 맑은 아침, 지호는 작은 배낭에 약간의 음식을 챙기고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주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호는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고 대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나무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멜로디는 지호에게 마치 길을 안내해 주듯 들렸습니다. 지호는 몇 시간을 걸은 끝에 마침내 전설 속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상상하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푸른 물은 마치 하늘이 반사된 듯했고 물가에는 은빛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고르고 호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수의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지요. 물을 마신 순간 지호는 강렬한 빛에 쌓였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로 돌아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땅은 비옥해져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고 이후로도 대나무 숲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지호의 모험을 기억하며 숲과 대나무의 노래를 자연의 위대함으로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정읍의 대나무 숲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선물하는 소중한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무안 지역에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일반적인 연못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연못 밑 숨겨진 보물 때문이었습니다. 연못 주위의 사람들은 이 보물이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 연못의 물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맑고 청초하게 빛나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하늘거렸고 그 향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꽃의 향기를 맡으며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봄이면 무안 지역의 사람들은 연꽃 축제를 열어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고
다가오는 계절을 축복하곤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연못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연화는 연못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연꽃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른이 된 연화는 연못의 비밀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연못의 마법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일까? 라는 호기심이 그녀를 연못 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용기를 내어 깊은 연못 속으로 잠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연못의 가장 아름다운 연꽃 앞에서 연화는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마침내 그녀는 전설 속 보물이라고 전해지는 반짝이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기발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연화는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황금빛 빛이 연못을 채웠고 그 안에는 작은 수정 구슬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화는 신비로운 느낌을 받으며 그 구슬을 손에 쥐었습니다. 순간 그녀 앞에 물의 정령이 나타나 연화에게 연못의 비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연못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구슬의 힘을 잘못 사용하면 연못은 파멸할 것이고 너의 소원도 무너질 것이야. 정령은 경고했지만 연화는 정령에게 연못과 마을의 안전을 위해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구슬의 힘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여 마을에 농작물이 번성하도록 돕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여 마을을 가뭄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행동을 존경했고 연화의 진심이 담긴 기도를 통해 모안 지역은 몇 년간의 대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는 아주 늙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년 연못을 찾아가 물에 정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연못 주위에 그녀의 이름을 딴 기념비를 세우고 매 연꽃축제의 날을 그녀의 날로 찬양했습니다. 무한 연꽃 연못의 신비와 연화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으며 그곳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연못의 신비로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